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제 일이, 예, 이 지구상에 있었지만, 어, 오늘의 그 소사를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죠. WHO,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이 WHO에서 질병 부문에서 트랜스젠더를 갖다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트랜스젠더는 병이 아니죠. 글쎄 뭐 병일까요, 진짜? 뭔가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행동도 그렇고, 꼭 여자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혹시 이 젠더를 갖다 바꾸기 위해서 남성성을 없애버리고 여성성을 뭐 이렇게 외과적으로 만든다든가 내지는 뭐 그 반대의 그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어, 그런데 이제 이 WHO라는 데서 이제 질병을 통제를 하죠. 질병의 리스트를 이제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질병이 여기에 포함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희귀한 질병이라든가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질병 부문을 아주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세분화해서 뭐 이제 전염병 같으면 이제 그것이 창궐할 때 이제 어떻게 그 WHO나 각국 정부가 대처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그 WHO에다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 자기 분담금을 갖다 내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상당 부분 그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2018년까지는 이 트랜스젠더라는 그 이 병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질병 부문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8일 날 질병 부문에서 WHO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 목록 리스트에서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이제 삭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트랜스젠더 자체를 질병이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성을 갖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그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그런 수술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이제 질병같이 생각을 해갖고 질병 목록에다 포함을 시켰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을 이제 트랜스젠더로 삭제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그 느낄 때는 남자가 여자같이 행동한다 아니면 여자가 남자같이 행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올림픽에 그 이제 남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이제 하고 하는 행동이 여자 같으니까 이제 뭐 외과적으로 수술을 받고서 여자로 이제 출전해 갖고서 근데 이제 성징은 그렇지만은 이 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그런 선수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그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여자보다 못한 남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난 파리올림픽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 비난과 뭐 이거 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트랜스젠더 정말 소위 그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학적인 그런 어 성이 달라갖고서 오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거기에서 또 해방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관련된 사람들의 그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트랜스젠더를 이제 삭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봤을 때 2018년 오늘 있었던 일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질병 부문에서 트랜스젠더를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부문에서 삭제했다는 건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역설적으로 보면은 질병이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뭔데 이제 저런 조치를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인 성, 젠더가 사회적인 성이에요. 그다음에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섹스는 남자냐 여자냐 이거죠. 메일, 피메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맨, 우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성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남성이라고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할까? 뭐 남성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여성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트랜스젠더 뭔가 나는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LGBTQ 얘기를 그 이제 하듯이, 이게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이, 이 트랜스젠더가 그 중에 하나죠.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뭐 하여튼 이런, 그런 사회적인, 성과 일치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느낌이 여자 같아. 또 여성 호르몬이 또 실제로 보면서 막 분비가 되고 그래서, 뭐, 목소리도 가늘어진다든가, 아주 손도 예쁘게 그 이제, 손가락 같은 것도 예쁜 그런 모습, 모양을 이제, 나타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뭐, 목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여자 같은데 목소리만은 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남자였어요. 근데 말하는 이 톤은 남자 톤인데, 말하는 뭐 모습이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주 예쁜 손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꼭 여자예요.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음, 정말 참,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또 언짢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료 지원을 원하는 일부 트랜스젠더를 성전환자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예. 난 여자 같아. 남자인데. 그러면 이제 성전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마치 여자같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불행한 거라고 봐야죠. 예. 트랜스젠더는 포괄 용어이며 성별 정체성이 할당된 성별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 뭔가 정체성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글쎄 심리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럽고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생각은 어떤지. 자,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크로스드레서 등 단순히 이성 복장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을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어린애니까 그야말로 뭐 딸을 바라는 뭐 부모 입장에서 아들한테 여자 옷을 입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음, 남자였는데 여성스럽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여성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남성이더라라는 얘기죠. 8번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트랜스젠더들은 이성애자, 헤테로섹슈얼, 동성애자는 게이, 레즈비언이죠. 호모라고 얘기하죠, 통상. 이 호모는 이제 동일한 그런 뜻이고, 헤테로는 이제 반대, 서로 다른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성애자. 이성애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을 보고서 어떤, 성적인 이제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걸 느끼는데, 동성애자는 이제 같은 이제 남성끼리 이제, 어, 느끼는 게이, 여성끼리 느끼는 레즈비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양성애자가 있어요.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를 다 같이 이제 즐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예. 무성애자라고 하면 이제 성적인 어떤 감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범성애자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범성애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 범자가 이제 모든 걸 포괄한다는 뜻인데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식별하거나 자신의 성적 성향에 대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싫다 이거예요. 날 보고 왜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야. 나 여성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꼬리 붙이는 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성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제 트랜스젠더죠, 말하자면. 자,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남성 또는 여성 신체에 대한 전형적인 이진 개념에 맞지 않는, 이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이진법 얘기할 때 그 이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 이거죠. 0 아니면 1, 바이너리가 0하고 1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개념에 맞지 않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설명하는 용어, 인터섹스와도 구별입니다. 인터섹스는 이제 간성이라고 지금 이제 사이간자를 써갖고서 이제 표현하는데, 음, 실제로 저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웅동체라고 할까요? 어떤 성기를 이제 두 성기를 다 갖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섹스로 이제 구분이 이제 되는데. 어지간 이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개념상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음, 자, 트랜스젠더의 반대말은 성별 정체성이 할당된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시스젠더라는 얘기죠. 트랜스젠더의 반대말은 시스젠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랜스젠더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본다면은 개인이 외양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트랜스젠더 일치라고 부른다.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이거죠. 내가 난 남성이지만 여성 같아. 응? 이제 일치감이 있겠죠. 이 일치감이 높으냐 낮으냐에 의해서 이제 어,
하여튼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죠, 그야말로. 아주 심한 사람은 일치감이 높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치감이 이제 낮을 거고. 자,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성별 불쾌감을 경험하며 일부는 호르몬 대체요법, 성전환 수술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를 받는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다가 이제 음, 이건 질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목록에서 삭제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이러한 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경제적 또는 의료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글쎄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면은 그 질병 목록에 포함을 해갖고서 진료비를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질병 목록에서 빼버렸다라는 것이 저는 근데 또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 이것이 무슨 뭐 예를 들어 간에 암세포가 자란다, 뭐 대장이 뭐 어떻게 됐다, 이거하고는 그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병 목록에서 이제 삭제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틀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좀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글쎄요. 예. 언뜻 보면 남자 여자인데 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자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여자지만은 자기는 남자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여성과 같이 이렇게 뭐 같은 성이죠. 뭐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남자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이런 그 이제 어떤 성적인 감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어갖고 정확하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직장과 공공시설 및 의료시설에서 차별을 받는다. 또 많은 곳에서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예. 참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본 트랜스젠더는 정말 키도 크고 언뜻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머리도 파마를 해갖고 아주 뽀송해 보이고. 근데 뭔가를 물어보는데 목소리는 완전히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그 이제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목소리는 그렇지만 자기는 여자같이 행동을 하고 뭐 손을 봐도 아주 가냘픈 게 이제 여자 손이었어요. 그리고 글씨도 여자 글씨예요, 진짜. 물론 뭐 여자 글씨, 남자 글씨 구분이라는 게 그래도 구분이 되죠. 예. 여자는 예쁘게 쓰고 남자는 그냥 거칠게 쓰고 쓰는 건지 뭔지 그냥 개발세발 쓰는 사람도 있고. 아, 그리고 8월 13일이 이제 왼손잡이의 날인데, 아,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다 커밍아웃을 쉽게 하니까 옛날에는 왼손을 안 쓰려고 그냥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왼손잡이가 글씨 쓰는 형태도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반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법이 차별금지법이죠,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이게 그 658번으로 이제 지난해 5월 17일 날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차별금지법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 혐오 반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 아직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글쎄요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또 뭐 이 퀴어 축제를 뭐 하나님 원인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요 여기서도 제가 말했지만은 아니 뭐 그야말로 성적 취향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타고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으로 버릴 수가 없다라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은밀하게 즐기면 되지. 이걸 그 사람들이 막 눈앞에서 휘어 축제를 한다고 해서 훌떡 벗고 뭐 이러는 모습은 저로서는 굉장히 아직 뭐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진 같은 걸 통해서 봤을 때 그건 또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은밀한 공간에서 즐기면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괜히 또 LGBT한테 요구도 먹은 걸 말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의 날이 또 하나 있어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뭐 이렇게 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11월 20일이에요. 네. 어, 제가 이거는 2021년 11월 20일 날 제가 방송을 한 겁니다. 물론 이때 영상은 그냥 허접하게 그 이제 짝이 없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이것도 제가 링크를 다 걸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건설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반공포로 석방이 이제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예. 뭐 이건 전 세계 깜짝 놀란 일이 반공포로 석방일입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처칠이 이 소식을 듣고 면도로다가 뭐 입술을 비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480번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반공포로 석방. 포로를 자발적 성환 원칙대로 한다. 그러니까 반공포로는 반공 쪽 영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침공 쪽 포로는 침공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요구한 것이 반공이든 침공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북한 북경 인민군에 있으면서 포로가 된 그 사병들을, 그 장병들을 다 돌려보내달라 북한으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뭔가 그 휴전협정을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쭈삣쭈삣 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뭐 주로 뭐 미국, 영국이죠. 이런 그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 야 이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그냥 어쩌지 않게 대접했다가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휴전협정을 그 이제 맺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죠. 그 조약을 갖다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00년대 그 후반에 있었던 조미소 통상 조약, 그때의 그런 개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그 책에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그 이제 외교 독립이죠. 참 그 각국의 그 높은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다라고 하는 말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요. 조민수 통상조약에 거 보면은 조선이 이 외국으로부터 침탈을 당할 때 미국이 같이 그걸 지킨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그걸 왜 안 지켰느냐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미국 그 대통령한테 그걸 항의를 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인가 하는 책의 해설서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이 반공포로 석방과 건설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WHO가 트랜스젠더를 질병 목록에서 제한 사건을 보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같은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건설의 날, 그리고 우리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